콤파니의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리그에서 4경기 4승, 그리고 포칼컵과 챔피언스리그까지 포함하면 6경기에서 6승이라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콤파니 감독에 대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실제 뮌헨에서는 어떤 축구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뮌헨의 최근 경기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뮌헨은 최근 6경기에서 29득점, 5실점이라는 정말 미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한 3경기에서 각각 6득점, 9득점, 5득점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죠. 뮌헨의 직전 경기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 라인업이 완전히 고정된 선발 라인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확실히 고정적으로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중앙수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라인과 무시알라, 올리세, 그리고 케인으로 이어지는 공격진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수진의 뎁스가 두꺼운 뮌헨이지만 콤파니 감독은 확실하게 공격진과 중앙수비진에는 코어로 생각하는 선수들이 주로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진은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죠. 중심이 되는 해리 케인은 현재 리그에서 5골 4도움, 신입생 올리세는 3골 2도움, 그리고 무시알라까지 3개의 골을 득점하면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에른 뮌헨은 어떤 축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뮌헨의 빌드업 과정을 보겠습니다. 뮌헨은 굉장히 유기적인 포메이션 변동이 일어나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빌드업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수비형 미드필더 키미히가 김민재, 우파메카노와 함께 3백을 만들며 빌드업 한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네볼 피에라, 아니죠, 라볼 피아나 형태를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앙수비 2명의 사이로 들어가서 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키미히는 유기적으로 센터백 사이가 아니더라도 좌우 스토퍼 자리에 위치하면서 공을 받아주고 빌드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후방의 백스리를 만들면서 빌드업하고 있는 뮌헨, 김민재, 키미히, 우파메카노 순으로 센터백 사이로 키미히가 들어오면서 백스리를 만들고 있는 뮌헨입니다. 지금도 최후방의 백스리를 만들면서 빌드업하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은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키미히입니다. 이처럼 키미히가 꼭 센터백 사이 공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센터백의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백스리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주로 좌측보다는 우측에서 이런 모습이 더 자주 보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축구의 특징 첫 번째, 바로 강한 전방 압박입니다. 콤파니 감독은 벌리 시절부터 본인만의 축구 철학이 강한 감독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런 전방 압박입니다. 벌리가 상대적 약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어떤 팀이든 위쪽에서부터 높은 라인과 강한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술은 뮌헨에서 여전히 보여지고 있으며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진 상태죠. 골키퍼가 센터백에게 짧게 공을 내어주자마자 곧바로 최전방 해리 케인부터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이 측면으로 나가자 뒤쪽에서 파블로비치가 곧바로 압박, 그리고 코망도 상대 수비가 공을 내어주기 어려운 위치로 이동합니다. 결국 이 공은 골키퍼의 롱킥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고 소유권은 뮌헨에게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방 압박에서 이어지는 뮌헨 축구의 특징 두 번째, 발빠른 센터백 듀오의 호흡입니다. 수비수 출신인 콤파니 감독은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시즌 그 공격의 뒤를 받쳐줄 주전 중앙 수비수 2명을 일찌감치 마음속에서 정해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두 선수가 바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죠. 185cm의 우파메카노와 188cm의 김민재는 체격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의 진가는 바로 빠른 발에서 나오죠. 아까 상황에서 이어지는 상황으로 뮌헨의 강한 전방 압박으로 인해 상대는 결국 골키퍼의 롱킥을 통해 빌드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공격수들은 이 롱킥을 받기 위해서는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와의 경합에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파메카노는 영리하게 본인의 몸을 써서 공을 빼앗기지 않는 데 성공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뮌헨이 이미 높은 전방 압박 라인을 만들자 상대 골키퍼가 롱킥을 시도합니다. 우파메카노가 공을 지키는 데 장점이 있다면 김민재는 상대가 공을 잡을 때 튀어나가는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죠. 공이 상대 공격수에게 쉽게 떨어지자 김민재가 정말 총알처럼 튀어나옵니다. 결국 상대 선수의 터치 실수를 만들어내고 이 공이 앞쪽으로 튀자 김민재는 멈추지 않고 공격 가담까지 시도하죠. 정말 순간적으로 팀의 최후방에서 최전방까지 올라와 공격까지 시도하는 김민재입니다. 이렇듯 이번 시즌 주전으로 자리잡은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센터백 듀오가 한 선수는 튀어나가는 수비로, 한 선수는 그 뒷문을 잠가주는 수비로 뮌헨의 후방을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뮌헨 축구의 특징 세 번째는 바로 공격진의 유동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공격진의 유동적인 움직임보다는 팀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유동적이지만 공격 쪽에서의 모습만 빼서 보겠습니다.
라이머가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가지고 있고 올리세가 공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이머는 공을 내어주고 안쪽으로 움직여주죠. 이때 무시알라가 공을 받으러 나옵니다. 올리세는 무시알라를 확인했고 곧바로 강하게 패스, 그리고 이때 무시알라는 안쪽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던 라이머에게 백힐로 공을 바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때 올리세도 공을 내어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라이머가 수비를 끌고 가준 빈 공간으로 재차 움직임을 가져가줍니다. 그리고 이 공을 다시 올리세가 받고 말 그대로 미친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무시알라가 결국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처럼 오른쪽 측면에서 라이머와 올리세가 계속해서 스위칭을 가져가주면서 무시알라를 통한 삼각 패스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미넨입니다. 오른쪽 측면이 아니더라도 바이에른 뮌헨은 해리 케인을 보유한 팀입니다. 그리고 그 해리 케인은 토트넘 시절부터 득점도 득점이지만 수준급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공격수였죠. 그렇다 보니 해리 케인을 중심으로 케인이 내려와주면서 무시알라가 더 높은 위치에서 공을 받거나 여러 스위칭을 통해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뮌헨입니다. 케인이 이번 시즌 벌써 5개의 골과 더불어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죠. 이처럼 콤파니는 강한 전방 압박, 수비진의 안정화, 공격진의 유동성 3가지의 조화를 통해 지금 뮌헨의 강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케인, 무시알라, 키미와 같이 월드클래스급 선수들을 보유한 뮌헨에서 결국 그가 벌리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전술적 철학이 절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뮌헨은 리그 우승을 해야 하는 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야 하는 팀입니다. 꼭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팀이죠. 콤파니는 분명히 아직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어야 뮌헨 감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콤파니는 이번 시즌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축구 팬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또 다른 축구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